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터뜨렸던 이 주전자가 폭발하면서 일어나는 화염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염을 만드는 애니메이션을 하려면은 일단 먼저 화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화염을 생성시키는 요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크리에이트에 지오메트리가 되어 있죠. 자, 지오메트리 부분에서 쭉 보시면은 쉐입도 우리가 사용했고, 라이트 사용했고, 카메라도 사용했어요. 그리고 헬퍼에서 여기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 이 더미를 사용했었죠. 자, 이번에 사용할 불꽃은, 자, 여기 보시면은 아트모스페릭 아파라투스예요. 자, 아트모스페릭 아파라투스. 자, 아트모스페릭이 뭐냐면은 분위기라는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무드랑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무드는 어떤 사람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아트모스페릭은 어떤 그 장소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카페 정말 분위기 있다 할 때는 atmospheric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어떤 사람을 보고 정말 사람이 굉장히 로맨틱하다 이럴 때는 이제 무드라는 그 분위기 요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우리가 쓰는 3D 부분의 분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atmospheric 아파라투스를 딱 하면 이렇게 세 개의 기즈모가 나오는데요.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게 그 은은한 안개 효과하고 이제 불 효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기즈모예요. 자, 박스 기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면체 스타일이죠. 이렇게 생성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육면체가 되는데 이 안에 이제 그 뭐 불도 낼 수 있지만 이제 이 영역 안에 안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피어 기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꽃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원형이죠. 이제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원기둥 형태로 불꽃이라든가 아니면은 보그, 즉 안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안개 효과를 만들 때는 실린더형이나 박스형을 많이 쓰지만 일반적으로 불의 효과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원형 기즈모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원형 기즈모를 가지고 스피어 형태의 기즈모를 가지고 불꽃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특징은 이 원형인데요. 이 크기랑 맞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불꽃에 대해서 일단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요것만 따로 지금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불꽃은 일반 다른 영역에서는 렌더링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퍼스펙티브나 아니면 카메라 뷰에서만 이게 적용이 돼요. 렌더링이. 자, 그래서 일단 카메라 뷰를 좀 감추고 요거를 이제 쓰기 편하게 퍼스펙티브 뷰로 놓을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일반적인 오브젝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촛불 같은 불꽃이면 이렇게 좀 길어야 되겠죠. 물론 촛불은 훨씬 작아야 돼요. 이렇게. 모닥불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이제 타닥타닥 타오르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도 지금 좁아지고 있죠.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헤미스피어, 즉 반구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땅 위에서 피어오르는 모닥불은 바닥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형태로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폭발 같은 경우에는 원형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밑에 이제 그 바닥면 때문에 이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이 불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팅 값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폭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꽃에 여러 가지 세팅 값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기즈모를 길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은 요 기즈모 형태 안에서만 이제 불꽃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큰 불꽃을 만들겠다 그러면 요거 이제 키우시면 돼요. 자, add 와이어 에펙트죠. 자, 여기서
자, atmospheric and effect예요. 자, add를 하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fire effect랑 볼륨 포그입니다. fire effect가 불꽃을 내는 효과라고 그러면은 볼륨 포그는 안개를 만들어내는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불꽃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fire effect를 해야 되겠죠. 자, OK를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fire effect가 들어왔죠. 자, fire effect를 하고 이제 셋업을 한번 볼까요? 자, environment와 effect가 있습니다. 자, environment 맵에서 컬러는 요 이제 배경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렌더링 하면은 배경이 검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색상을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매핑을 통해서 그림으로 배경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되면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건 여기 atmospheric의 에펙트 값이죠. 자, 파이어 에펙트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파라메타가 나오죠. 파이어 에펙트 파라메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픽 기즈모를 하셔도 되고 우리는 지금 기즈모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스피어 기즈모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면은 바로 엔바이런먼트에서 여기 어디 있나요? 렌더링 엔바이런먼트 여기서 들어오셔도 되는데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우리는 바로 기즈모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기즈모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은 여기서 픽 기즈모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컬러를 먼저 보실 건데요. 자, 이너 컬러, 아우터 컬러, 스모크 컬러가 있어요. 이너 컬러는 불꽃의 안쪽의 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촛불 같은 경우 보면은 보통 안쪽이 노란색이고 밖으로 갈수록 붉어지죠. 스모크 컬러는 연기 색깔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너 컬러는 보통 노란색이 많이 써요. 아니면은 그 환타지 게임에서 나오는 뭐 파란 불꽃도 가능하겠죠. 아우터 컬러는 파란색, 스모크 컬러는 하얀색. 자, 이러면은 색상이 이제 달라지겠죠. 달라진 거 한번 볼까요? 자, 이쯤에서 여기 지금 프론트라 지금 안 돼요. 퍼스펙티브나 카메라 뷰에서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불꽃이 아직은 미약합니다. 자, 이쯤에서 보면은 더 미약하네요. 계속 미약합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움직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불꽃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너 컬러를 아까 노란색이었죠. 노란색, 아우터 컬러는 아주 선명한 빨간색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스모크 컬러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검정색 계통이죠. 짙은 회색.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또 이제 달라지죠. 이런 불꽃이 됩니다. 자, 지금 이 불꽃은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얘한테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면서 우리는 폭발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자, 요걸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쉐입은 이 컬러 지금 방금 설명드렸죠. 좀 더 선명하게 할게요. 이게 좀 자, 오케이 하시고 자, 컬러는 불꽃의 색상을 결정을 합니다. 자, 쉐입은 불꽃의 형태를 결정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 캐릭터리스틱스는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나? 불꽃의 크기, 밀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주는 부분이고요. 자, 모션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에요. 자, 퍼스 값과 드리프트 값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에 관련되는 수치예요. 지금은 수치가 0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형성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려면 반드시 여기 이제 익스플로션 값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et 익스플로션에서 이제 스타트 타임 보통 0으로 돼 있어요. 0으로 돼 있고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선택이 돼야지 이 이제 불꽃이 애니메이션화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찾아볼까요? 파이어 이제 쉐입 타입을 보시면은 텐드릴 타입과 파이어볼 타입이 있는데 텐드릴은 이렇게 덩쿨 모양으로 감고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닥불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텐드릴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어볼은 이렇게 폭발 시 그 공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자 먼저 텐드릴 형태로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어디 갔을까요? 정도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는 형태죠. 자, 여기 텐드릴 형태고, 자 이게 이제 파이어볼 형태로 되면은 이렇게 좀 바뀌어요. 이게 이제 수치값이 달라지면 좀 더 이제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는데요. 자, 폭발하면서 타오르는 불의 덩어리를 만드는 게 이제 파이어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파이어볼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스트레치 값을 한번 보실까요? 자, 스트레치 값은 기즈모 높이 방향으로 불꽃에 뻗치는 정도로 이제 설정해 주는 곳이에요. 이 값이 높아지면은 불꽃이 강하게 이제 타오릅니다. 이제 스트레치 값이 지금 1인데요. 만약에 얘를 0.1로 주면은 아주 낮췄죠. 0.1로 주면은 자, 이런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가 되고, 이 값을 좀 올려 가지고 한 5 정도로 주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 스트레치 값으로 불꽃이 어느 정도 강하게 타오르나 하는 거를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수치가 높아질수록 불꽃이 이제 확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귤라리티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불꽃의 덩어리를 얼마나 규칙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설정을 합니다. 0에서 1까지 값이 있는데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0.1과 1.0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0.1이면은 저렇게 보이고요. 1.0이면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훨씬 세 보이죠. 값이 적게 설정되면은 불꽃이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이에요. 그러니까는 촛불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이제 수치가 높아지면은 좀 더 강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되는데, 문제는 이 기즈모 형태가 보이는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기즈모 형태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최대치를 주시는 것보단 조금 한 0.7이나 8 정도 주셔가지고 요 영역을 조절을 하시든가, 아니면 기즈모를 좀 더 크기를 조절하시든가,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꽃의 이제 그 덩어리를 얼마나 규칙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이제 설정하는 것이 이 레귤라리티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불꽃의 크기를 설정하는 게 프레임 사이즈인데요. 자, 기본이 지금 35로 되어 있죠. 이 수치를 자 4로 한번 줄여볼까요? 조그맣게. 자, 4면은 자 이렇게 잠불꽃 같이 보이죠. 근데 이걸 좀 이제 키워 보면은 플레임 사이즈를 자 과감하게 100까지 키워 보면은 이렇게 확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기에 따라 갖고 적당히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 화염, 폭발 화염일 경우에는 외려 좀 적게 하는 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한 5 정도, 이 정도 더 줄여도, 플레임 사이즈였죠. 자, 1 정도. 너무 같나요? 자, 그러면은 5 정도, 30 정도.
이 정도? 그것도 좀 한 20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필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불꽃의 형태를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겠다 이제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불꽃의 이제 밀도를 설정하는 게 덴시티 값인데요. 이 덴시티 값은 값이 커지면은 불꽃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의 색상, 이너 컬러죠. 노란색이 좀 더 강하게 표현되는데요. 자, 한번 이것도 수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 화면, 그 동영상 화면 띄워놓고 여러분들 화면에서 한 번씩 다들 지금 만지고 있는 거죠. 이거 그냥 보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덴시티 값을 5 정도 주고 한번 확인. 이렇게 보이면은, 그러면은 덴시티 값을 높여서 한 50 정도 주면은 이렇게 보이고 불꽃이 훨씬 더 강렬해 보이죠. 자, 불꽃의 이제 선명도를 하는 게 플레임 디테일이죠. 이제 선명도. 자, 1 해볼까요? 극적으로 이제 수치를 많이 바꿔봅니다. 1을 했을 때 어떻게 보이나? 이렇게 보이고 재미없게 보이죠. 자, 디테일 수치가 높으면은 어떻게 보일까? 자, 훨씬 불꽃처럼 보이는데 방금 어땠어요? 렌더링 시간이 더 길어졌죠. 조금 더 올려볼까요? 10이 최고네요. 자, 그 다음에 샘플스. 자, 불꽃이 얼마나 이제 부드럽게 나오는가를 이제 설정하는 값이에요. 1 이상의 정수로 표시됩니다. 1이 최하야. 샘플스. 자, 그래서 샘플도 한번 조정해 보죠. 2 정도 놓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치를 높여도 봅니다. 한 10 정도로. 이렇게 보이고 중간 정도가 낫겠네요. 한 5 정도. 자, 이렇게 터지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수치를 좀 건드리셔 가지고 불꽃의 효과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션에서 펄스 값과 드리프트 값은, 자, 어느 걸로 애니메이션 할래 하는 소리입니다. 자, 펄스 값이 0이면은 지금 둘 다 0 값이죠. 요거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계속 되는 거고, 이 펄스 값을 주면은 이게 이제 폭발하는 효과를 줘요. 근데 드리프트 효과는 조용하게 타오르는 효과를 줍니다. 두 개를 동시에 주면은 재미없죠. 그래서 만약에 100을 드리프트 값을 주면은 이거는 그냥 조용히 타오르는 애니메이션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정도에서 안 보이게 되네요. 자, 어쨌건 요거는 두 개 모션은 애니메이션에 관여한다. 괜히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여기 나왔네요. 이렇게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 그리고 자, 펄스 값을 주면은 그냥 터지는 불꽃. 그죠?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터지는 불꽃이니까 이렇게 높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위아래로만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 영역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익스플로션 값이 체크되어 있어야지만 애니메이션이 돼요. 안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되진 않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버스 값을 주고 익스플로션 값을 해서 이게 뭘 줘야 되냐면 이제 셋업에서 스타트 타이밍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엔드 타이밍. 자, 우리는 지금 0부터 100까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가 0이기 때문에 0프레임부터 지금 폭발되는 애니메이션이 보이는데요. 자, 이거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렌더 셋업에서 스캔 라인 렌더로 해서 레인지 값 이거 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이나? 자, 그 다음에 세이브 파일. 자, 렌더 아웃풋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폭발 1, 그냥 폭발 세이브 하고, 여기 AVI 파일로 세이브. 자, 압축하지 않고 렌더링. 자, 30프레임에서 터져가지고 100프레임까지 살아있죠. 자, 그런데 100프레임까지 살아있으면 안되죠. 순간적으로 불꽃은 터지고 연기가 남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세팅 값을, 자, 여기서 너는 한 80까지만 살아있어라.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단점이 여기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렌더링을 다 이제 걸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검은 연기가 남으면서 끝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폭발을 좀 오래 간직하고 싶으시면은 뒤에 이 프레임을 늘려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불꽃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니까, 자, 우리 이제 여기다가 만들어 보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과정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tmospheric, 여기 저 헬퍼에서 atmospheric apparatus 타입은 스피어 기즈모죠. 자, 스피어 기즈모를 이렇게 주전자 크기만큼, 너무 크면은 또 어색하죠. 그냥 대형 폭발을 할까요? 자, 이 정도 이렇게 놓고요. 자, 이제 어딜 갔어요? 모디파이에서, 자, add 했죠. add에 우리가 필요한 건 파이어 에펙트. 오케이. 자, 파이어 에펙트 선택하고 셋업. 자, 이너 컬러 노란색, 아우트 컬러 빨간색, 그리고 스모크 컬러는 검정색. 이렇게 휘발유가 타면은 이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자, 플레임 타입은 파이어볼로. 자, 스트레치 값은 일단 봐서 좀 할까요? 근데 좀 늘려줄게요. 자, 요거 하나를 한번 렌더링 해 봅시다. 그래서 싱글 타입으로 하고 세이브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이제 세팅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고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요 두 개죠. 모션, 버스 값을 움직여야지 애니메이션이, 폭발 애니메이션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반드시 익스플로션 값을 체크되고 스타트 타임을, 자, 우리가 이 지금 주전자가 깨지는 타이밍이 30이죠. 그래서 30을 놨어요. 오케이. 그리고 30프레임을 한번 렌더링 해봅니다. 30프레임 렌더링 했는데 얘는 지금 깨지기 시작하는데 불꽃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35에서 봐도 불꽃이 요만하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30프레임부터 이제 불꽃이 팍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깨져나갈 때는 불꽃이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불꽃이 시작되는 폭발 타임을 조금 줄여줘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해요? 그럼 조금 앞서부터 터져라.
어차피 주전자 안에서 터지니까 안 보일 거라 하는 거죠. 자, 오케이 하고 30프레임 가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만큼 터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자, 세팅 값에서 타임 하고 여기 세이브를, 자, 아까 했던 거 그냥 여기다 덮어 씌울게요. 오케이 하고 이제 렌더로 해서 확인합니다. 불꽃이 좀 약하다 생각하시면 이제 세팅 값을 자꾸 건드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는데 폭파하는 순간인데 되게 재미없죠. 요것만 좀 기준으로만 조금 키워볼까요? 폭파하는 순간인데 되게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이나믹한 어떤 느낌이 안 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 액션을 좀 넣어줍니다. 자, 카메라 뷰로 봐야죠. 자, 카메라 001 뷰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 하나 더 만들어요. 이제 카메라 하나는 위에서 보는 카메라. 자,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보는데 이것도 타겟 카메라로 이렇게 위에서.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카메라 두 번째겠죠. 카메라 2의 시야로 봅니다. 조금 더 높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파편이 바로 눈앞까지 이제 튀어 올라오네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하시고 뭐 카메라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죠. 이번 카메라는 이쪽 3번 카메라는 옆에서 이렇게, 자, 3번 카메라 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약간만, 그럼 너는 위로 가자. 자, 여기서 보면은 3번 카메라 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카메라 3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영화 감독이라 그러면은 이 카메라 3개를 이제 다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합니다. 1번부터 1번 카메라로, 자, 1번 카메라 뷰로 0프레임부터 30프레임까지 쓰겠다. 그러면은 한 40프레임까지 녹화를 하세요. 왜냐하면은 동영상을 이어 붙일 때 뭘 해야 돼요? 양쪽으로 여분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트랜지션도 되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연결도 되고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렌더 셋업에 가서, 자, 레인지 타입으로 0부터 40까지는 1번 카메라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800에 600 사이즈, 720에 46, 486 사이즈. 여러분들 나중에 과제 낼 때는 여기서 HD 사이즈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걸로 할게요. 자, 720에 486 사이즈로 놓고 파일을 세이브를 하는데 얘는 이제 폭발 1, 2, 3을 쓸 거예요. 1, 2, 3 세이브. 자, 렌더. 그러면은 자, 여기 0부터 40까지만 되겠죠. 렌더. 자, 1번 카메라에서 보는 시야입니다. 지금. 자, 자연스럽게 터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카메라. 2번 카메라는, 자, 2번 카메라는 너는 20부터 30, 40까지 했으니까
약간의 여분을 주기 위해서 너는 더 충분히 주셔도 되겠죠. 너는 30부터 70까지 렌더. 근데 이름을 다르게 줘야죠. 자, 파일에서 이번에는 폭발2 세이브하고 렌더. 자, 두 번째 장면이 완성됐어요. 이제 마지막 장면은 카메라 3 각도입니다. 자, 얘에서 보는 각도예요. 자, 얘는 너는 60부터 100까지. 그럼 조금씩 양옆으로 10프레임씩 지금 물려 있어요. 그 부분을 트랜지션 해도 되고 아니면은 따로 작업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다르게 줘야 되겠죠. 자, 파일 이번에는 폭발 3 세이브에 렌더. 맞나요? 너무 쉽게 끝난 것 같은데. 60에서 70이 아니고 60에서 100이었죠. 자, 죄송합니다. 자, 60에서 100 렌더. 얘는 이제 뒤집어 써도 되죠. 자, 그럼 우리는 한 장면을 가지고 3개의 카메라를 써서 렌더링을 동영상을 3개를 만들었어요. 즉 100프레임짜리 3.3초인데 거의 1초씩 잘라 가지고 지금 화면을 확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합성을 하면은 영상 편집에서 붙이게 되면은 훨씬 더 다이나믹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리미어를 잘 다룰 줄 몰라 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곰믹스를 가지고 하는데요. 뭐 일반적인 편집만 해요. 기본적인 편집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편집 툴을 배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이거 어디 갔을까? 잠깐만요. 이 경로를 어디다 갔는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3D Max 2021 렌더 아웃풋에 있네요. 자, 3D Max가 여기 로컬 디스크 C에 프로그램 파일에 오토데스크에 렌더 아웃풋 여기 있겠죠. 여기 아닌가요? 자, 갑자기 많이 당황스러워집니다. 2021 렌더 아웃풋에 있는데요. 도큐멘트에 있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폭발 1, 2, 3이죠. 자, 그러면은 이 곰믹스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헷갈려요.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집어넣도록 할게요. 폭발 1, 폭발 2, 폭발 3. 자, 그럼 폭발 1을 첫 번째 이렇게 미디어 소스에 넣고요. 그 다음에 폭발 2를 넣고 폭발 3을 넣고. 자, 그럼 이제 100프레임짜리인데 카메라 3개가 렌더링한 그런 게 되겠죠. 자, 인코딩 파일 이름 데스크탑에 폭발 최종. 자, 인코딩 시작. 이렇게.
벌써 굉장히 빠른데요. 왠지 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폭발 최종. 제대로 됐네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카메라 세대로 렌더링을 해서 합성을 했기 때문에 장면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제를 만드실 때 카메라를 여러 개 만들어서 나눠서 렌더링을 한 다음에 붙이면은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하나 가지고 쭉 따라다니 보면은 아무리 재밌게 만들어도 그 장면이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면을 쪼개서 실제로 동영상을 만들 때 3초 이상 같은 카메라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찍은 거. 왜냐면은 그만큼 분위기가 루즈해지고 지루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파이어 에펙트를 이용한 폭발 애니메이션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옆에 띄워놓고 같이 한번 시연을 했으면 훨씬 더 쉽게 아마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세팅값에 따라 가지고 불꽃 형태가 많이 변하니까 혹시 폭발이 마음에 들게 만든 학생들은 그걸로 촛불도 만들어 보고 뭐 한번 모닥불도 만들어 보고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